신청인도 너무 신청 대리인을 의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성실한 신청 대리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청 대리인의 지위라는 건.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피해 사례도 되게 많이 접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채권 누락 같은 거 맞나요? 그런 경우들은 좀 많죠. 근데 채권 누락은 보통 개인 파산 사건에서 면책될 때까지 모르니까 누락되는 거니까 관제인 입장에서는 거의 파악이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관제인은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좀 보이기는 해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금융기관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채권자 목록에 없어. 그런 것들은 운 좋게 발견을 하면은 말씀을 드리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빠져있다라는 이야기는. 채권 누락은 진짜 좀 오래된 채권들은 뭐 그럴 수 있거나 또는 이제 개인 채권자들은 기억 못 하시는 경우도 그럴 많고. 수도 있고 예. 그런 일들은 성실하게 수행을 하더라도 누락은 발생시키죠. 나오죠. 이제 그런 거 말고 이건 명백한 좀 불성실이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실수들이 좀 있나요? 송달 처리 같은 거. 네네네. 주소 보정이 안 돼가지고 보정해달라고 법원에서 요청 문서가 날라왔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관제인은 그거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관제인은 말 그대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어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까지 신경 써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우편물이 안 날아간다. 그러니까 주소 좀 어떻게 좀 찾아봐.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을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소 보정을 제대로 안 한 것 때문에 그 채무자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분 결국은 면책 기각되셨죠. 뭐. 그 면책 기각 때문에 신청 대리는 뭐라고 해요? 돈 다시 주면 다시 신청하시겠다 그러시던데? 다시 돈을 또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받는다고. 본인들 잘못인데도? 추한한 것도 별도로 돈을 내줬고. 추원한 거 안 되는 건인데 추원한 거 비용을 별도로 내셨다고요? 안 되겠지. 그러면 추원한 거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는 거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파산에서의 추한한 거는 유하게들 판단하시기는 해요. 법원이. 채무자 본인이 몰랐던 이유로 인해서 기간을 도과를 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비상적인 구제 수단으로 법원에 나 몰랐으니까 이거 한 번만 봐주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추한항공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야 나 이거 몰랐어 라는 걸로 법원을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최대한 유하게 봐주시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쉽지 않겠네요. 주소 보정을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 기각이 났어요. 음. 그럼 면책 기각 때 원래 해야 되는 절차는 뭐예요? 즉시항고를 하셔야죠. 그렇죠. 원래는. 즉시항고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즉시항고 기간이 며칠이죠? 7일이죠. 네, 7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기간을 이 케이스는 도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도가 그러면은 7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에 대한 구제 수단이 추한항고라는 거고, 맞죠? 그렇죠. 추한항고를 할 수 없는 이제 케이스였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관제인의 입장에서는 주소 보정을 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결국 신청 대리인 챙겨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 신청인도 너무 신청 대리인을 의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건을 위임을 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소한 한 달 주기로라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신청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성실한 신청 대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청 대리인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일단 맡기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이 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풀어져 나가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사건을 위임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3월이니까 3월에 내가 이제 서류를 내고 위임 약정을 했는데 5월, 6월, 7월 이렇게 가는데도 계속 내 사건이 접수가 안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신청 대리인 측에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사무실은 사건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위임을 한 이상 위임 약정을 좀 해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해지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러면 해지가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접수가 좀 늦게 됐다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를.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건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눈으로 이 사무실 되게 사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좋은 사무실로 보여지네, 사건 담당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간다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너무 경험이 없는 분들로 뭐 사무실이 뭐 돌아간다거나, 뭐 예전에는 제가 가장 최고참 직원이 뭐 6개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난도 있는 사건을 거의 수행할 수 없고 그 사건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채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를 신뢰하고 그냥 사건을 어떻게 보면 믿고 맡게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후에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들기는 하네요. 신청 대리인이 있고 신청 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대부분은 신청 대리인이 있으세요. 있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좀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실 네.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개인 파산하는데
만약에 신청 대리인이 있으면 돈이 있는데 돈을 감추고 개인 파산을 한다고 오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신청 대리인을 선임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개인 파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법원의 룰이 있잖아요. 그 룰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대리인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도 많이 신청 대리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청 대리인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손호용 변호사님은 앞으로 법률사무소 우인에서 개인 파산의 그 전문가로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일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에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파산 관제인으로서 수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가볍게 나눠봤는데요. 아마 면담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손호영 변호사님 또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